이게 저희 채널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AR과 VR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희가 설명한 세 가지 기술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저희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예요. 이때까지 소개해드린 기술들을 총정리하고 최근 이 기술에 대한 동향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메타버스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했으며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 정도로 메타버스는 지금 가장 큰 화제거리예요. 네이버가 지난 24일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기술 생태계 아크버스를 선보였어요. 또한 IBK 기업은행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 중인 싸이월드와 협약해서 싸이월드의 재오픈 예정일인 12월 17일에 실질적인 뱅킹 서비스가 가능한 IBK 도토리 은행을 싸이월드 내에 오픈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IBK 도토리 은행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해 기업은행의 개인 상품 및 서비스 체험이 가능한 은행권 최초의 메타버스 플랫폼 영업장이 되는 거죠. 이처럼 메타버스는 지금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메타버스는 기존의 VR, AR 기술에서 진일보하지 못한 채 대체어처럼 쓰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ETF와 NFT만 들어가면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일부는 메타버스 환상이라며 거품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메타버스는 단기적 정책으로 볼 땐 환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입니다. 현재는 메타버스라는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이슈거리인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간단히 말하자면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나는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데 또 다른 내가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투표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온라인 속에 존재하는 가상 공간에서 그 욕구를 실현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VR처럼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싶으면 기계를 따로 사야 하나?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답을 미리 말해드리자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메타버스 속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우리는 카메라를 이용해 먹은 음식, 오늘의 스타일을 찍고 마이크를 통해 녹음한 영상을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 올리고 있어요. 이 모든 행동을 라이프 로깅, 즉 자신의 삶의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SNS 속에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나는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을 선택해서 SNS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나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듯 우리의 SNS는 라이프 로깅 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디지털 세계, 즉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게임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칭하지 않을까요? 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모여봐요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는 메타버스라고 칭할까요? 성공적인 게임이 되기 위한 메타버스 모델에는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공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높은 자유도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을 닮거나 마음에 드는 아바타를 생성하고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정해진 미션이 있는 게임도 있고 아예 없는 게임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하거나 여행을 하며 돌아다니거나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을 뜻하는 소셜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연결은 필수입니다. 아바타끼리 만나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고 채팅을 하거나 하다못해 감정 표현이라도 가능해야 합니다. 게임을 넘어 SNS로 자신의 플레이나 아바타를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 창출입니다. 여기서의 수익화란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뿐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플레이어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누구나 게임 속 의상과 맵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미니게임과 의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게임 속 세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메타버스가 일상 속에서 실현될 시점은 지금이 아닌 다음 단계입니다. 메타버스를 위해서 각종 디지털 기술이 융합돼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들을 유인할 콘텐츠의 재미, 유용성과 보상 체계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규범과 제도, 윤리 문제도 정리가 돼야 합니다. 아마 지금의 메타버스 2.0 단계가 아닌 메타버스 3.0 단계에서는 이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것이며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많이 보급될 2024년이 중요한 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도 메타버스 못지않게 핫한 트렌드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 NC소프트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한 블러드 앤 소울2, 리니지 W 등의 신작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중이었는데 NC소프트의 내년 NFT 게임 발표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도대체 NFT가 뭐길래 그런 걸까요?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과는 다른 것이에요. 비트코인은 펑기블 토큰으로 대체 가능한 토큰입니다. 즉, A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한 개와 B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한 개는 서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상호 교환을 한다는 것은 곧 거래를 의미하고 이는 곧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원짜리 지폐는 서로 일련 번호가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에 교환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반면 NFT는 화폐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산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를 활용한 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예술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산들은 각각이 모두 고유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동등한 단위로 거래하는 화폐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피카소의 미술작품과 빈센트 반 고흐의 미술작품이 서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파트의 101동 101호와 1001호는 전혀 다른 객체이며 대체 불가능합니다. 101호와 1001호는 아무리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에 똑같은 구조와 자재로 이루어진 집이라고 하더라도 고유한 높이가 다르고 뷰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은 가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카소의 작품을 완벽히 모사한 복제 작품이 육안으로 절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모사품은 실제 피카소가 그린 작품과 절대로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이런 대체 불가능한 고유 자산에 적용하기 좋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FT는 각 개체를 소유했다는 고유 소유권을 구분해주고 증명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란 양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인 PE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무수히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힘드시죠? 쉽게 말해서 내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모든 거래 기록들이 블록 단위로 생성되는데 이때 블록 단위로 생성된 기록들은 시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저장할 수 있어요. 이 기록들은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나랑 거래하는 여러 명의 컴퓨터에도 동시에 똑같이 저장되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통장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추가적인 거래와 같이 데이터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본을 가진 모두에게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즉, 이 장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묶음인 블록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고 불러요. 현대사회에서는 현금보다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같은 형태의 화폐인 전자화폐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전자화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중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닌 숫자들일 뿐이지만 은행이라는 중앙기관이 가치를 보장해서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현금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가치를 보장받아요. 즉,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이들과 개념이 다릅니다. 암호화폐와 나머지 화폐들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화폐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이 아닌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합의가 가치를 보증합니다. 즉,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 투명한 거래 내역을 유지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는 암호화폐와 살짝 다릅니다. NFT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은 발행, 전송, 소각 등 토큰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모든 단계에서 토큰 식별 정보인 토큰 아이디를 다룹니다. 발행 시점에 NFT의 최초 소유자를 수신자로 지정한 새로운 토큰 식별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전송 단계에서는 기존 소유자를 발신자, 다음 소유자를 수신자로 지정해 기존 토큰의 소유 권한을 변경합니다. 소각 단계에서는 기존 소유자의 권한 정보와 토큰 식별 정보를 함께 삭제하며 NFT만의 고유 가치를 가집니다. 모든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실 공간을 대체할 가상의 소통 공간, 놀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가상 플랫폼과 달리 사용자가 직접 아이템을 제작, 판매하고 월드를 구축하는 사용자 중심의 세계관이 주를 이룹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NFT의 복제 불가능한 소유권,
희소성 보장 속성이 보다 가시적인 가치를 지닌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VR과 A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R과 AR도 마찬가지로 최근 찾아온 언택트 시대와 메타버스의 발전으로 전보다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VR에 대해 알아볼까요? VR이란 Virtual Reality의 약자로 가상현실이라는 뜻인데요. 가상현실은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VR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실제와는 다르거나 동떨어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감각을 속입니다. 사용자는 가상현실에 단순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장치를 이용하여 조작이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가상현실 속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극도로 분명한 시뮬레이션과는 구분됩니다. 다음으로는 A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16년도에 흥행했던 포켓몬고를 기억하시나요? 포켓몬고는 AR을 활용하여 화면 속 포켓몬을 잡는 컨셉으로 출시된 스마트폰 게임인데요. 포켓몬고의 흥행과 함께 증강현실의 개념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로 자주 일컬어집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정보에 추가적인 가상 정보를 자연스럽게 덧입혀 현실 경험을 증강시키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의미하는데요.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상현실과 달리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있는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더 설명하자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그 주체가 화상이냐 실상이냐에 따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가상현실은 자신과 배경, 환경 모두가 현실이가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가 발전 전략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디지털 산업을 중점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포괄하는 기술인 가상융합기술, 즉 XR 확산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고 합니다. 또한 VR과 AR 기술을 활용한 홀로그램 자동차, 프린팅, 치매 예방 치료 같은 기능성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VR과 AR 융합 콘텐츠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캐피탈 증강현실 산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10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더 빨리 앞당겨졌습니다. 이런 빠른 기세라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오지 등의 IC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더 빠른 속도로 AR과 VR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VR과 AR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기술들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마지막 영상이라 아쉽지만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